자, 30번부터 볼 거고, 우리가, 3개, 지문 4개, 4개 하고서 쉴게요. 알겠지? 자, 오른쪽에 저축 얘기였잖아, 그지? 저축은 어떤 보상을 위한 거였지? 그렇지. 나중에 해서 미뤄진 혹은 미래의 보상이라고 해주면 됐었어. 미뤄진 보상. 그래서 어떤 보상을 포기하는 겁니까? 현재의 혹은 즉각적인 보상을 포기한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해. 즉각적인 보상을 포기합니다. 미뤄진 보상을 위해서. 이게 저축의 행위였었지. 그래서 많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저축을 한다. 커마더티는 그냥 물건, 상품, 재화라는 뜻이고 돈 같은 것을 저축을 한대요. 미래의 컨섬션, 소비를 위해서.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행위가, 이런 저축의 행위가 seem to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 seem to reveal 한데, reveal은 뭔가를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얘기고, preference는 선호였습니다. 이걸 선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 그럼 뭘 선호하냐면은, delayed reward. 미뤄진 보상. 그리고 이때 오버가 뭐뭐보다의 역할을 해서 immediate one.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지. 즉각적인 보상. 그래서 지금 당장의 보상보다 나중에 미뤄진 보상. 이걸 더 선호하는 게 저축이다. 그냥 그 얘기야. 여기 원은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reward를 대신하고 있는 대명사겠지? 똑같이 보상입니다. 그리고 단수기 때문에 원이라고 써야 되고 once 하면은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글의 중반까지 그냥 다 이 내용이야. 다 이 내용. 저축이라는 것은 미뤄진 보상을 선호하는 거다. 즉각적인 보상보다. 자, 동의어도 한번 적어볼까? 즉각적인 할 때. immediate. 이게 제일 중요해. 또 P로 시작되는 단어도 있었는데. prompt라는 표현도 즉각적인 prompt. 얘가 동사로는 촉구하다고, 형용사로는 즉각적인. 그리고 또 쉬운 것도 있어. 우리 인스턴트 식품 할 때 그 인스턴트. 얘도 즉각적이에요. prompt, instant, immediate. 다 적었으니까. 요 정도만큼은. 그러니까 모든 동의어를 다 알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글에 키워드 있잖아. 핵심 단어의 동의어는 알아둬요.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에이전트는 그냥 행위자, 즉 저축을 하는 사람이겠지. 얘들은 포기하는 것이다. 또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것을 뭐와 교환을 해서 미래의 즐거움과 교환해서. 그래서 이 표현은 밑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뭐뭐와 교환을 해. 교환을 해. 통째로 전치사구가 되겠네. 빨리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자,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자리 잡고.
자, 그 다음에 thus는 그래서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우리 할인하는 거니까 할인되어진 감소된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가치가 미래 보상에 감소된 가치가 should be greater, 더 커야 한다. 뭐보다 감소되지 않은 프레젠트의 가치보다. 프레젠트도 선물도 되지만 무슨 뜻도 있었어? 현재의란 뜻도 있었지? 그래서 이 미뤄진 미래의 가치가 현재 보상 가치보다 더 커야 돼. 그래야지 저축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감소된 얘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10년 후에도 똑같은 가치겠어? 아니지,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나중에는 가치가 좀 떨어져도 그게 지금의 즐거움보다 더 크면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저축을 하는 상황이었다가, 하지만 이제 반대 상황이 나오네. 무슨 상황이 나왔었어? 저축하려고 열심히 모아뒀는데, 그렇지, 당장 써버리는, 이걸, 미루지 못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몇몇 경우에는요, 그 행위자가 기다리지 못한다. envisioned occasion. 얘가 그냥 planned랑 똑같이. 밑에 나와 있지? 계획되어진 그 상황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기다리지 못해. 그리고는 uses, 사용을 해버리는데 그들의 저축을 prematurely 하게 사용한다. 어떻게? 조기에 더 일찍 써버린다는 얘기지. in advance라는 표현도 있고 얘도 미리 이런 뜻입니다. 예정보다 미리 사용하는 상황이 있더라. 자, 빨간색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주의합니다. 지금 여기가 동사원 그리고 여기가 동사 투잖아. 근데 서로 틀려. 여기는 기다리지 못한다니까 부정이고 여기는 사용한다니까 긍정이 돼야 돼. 맞지? 그래서 여기는 s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use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돼. 둘 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글의 중반부터는 이제 어떤 상황? 미리 쓰는 상황이 나온다. 여기에 사용을 해버리는 상황이 등장을 하지. 자,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옵니다. 연초에 한 직원이 set aside 돈을 얘도 따로 옆에다가 막 이렇게 두다. 그냥 저축하답니다. 따로 떼어놓다. 이건 나중에 써야지 라고 따로 set aside 해. 뭐 하기 위해서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하지만 spend it, 그 돈을 사용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름 휴가 때 사용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미리 써버린다는 얘기지. 자, 그런 경우는 뭐의 예시일 수 있냐면은 weakness of will. will도 명사로는 이게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나 할 거야 의지가 되는 거지. 살 뺄 거야 뭐뭐 할 거야. 그래서 의지의 약함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의지가 약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써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가 약한 거야. That is 따로 나와서 즉 다시 말해 앞에 있는 말을 반복해 주겠다는 얘기지. 똑같은 얘기를 표현만 바꿔서 다시 하는 거거든. 자, 여기 잘 봐야 된다. 빈칸 나올 수 있어. 그 행위자는 어쩌면 판단을 하고 resolve도 결심하다는 뜻도 있지.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저축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가장 큰 benefit, 혜택을 위해서
써야지 라고 결심한다는 얘기지. 크리스마스 선물 사야지 라고 결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한다, 다르게 행동한다, 돈을 미리 써버린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자, 여기다 적용을 시키자. 지금 돈을 미리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를 택한 겁니까? 그렇지. 즉각적 보상을 택했기 때문에 미리 써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얘니까 모든 걸 다 이걸로 표현해주면 돼. 그래서 temptation, 유혹, 뭐에 대한 유혹이었냐면은 immediate pleasure, 즉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appears 할 때, 나타나고 등장할 때. 나 지금 당장 여름휴가 쓰고 싶네? 이런 유혹이 생겼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써버리기도 한다. 됐죠? 아까 즉각적인 그 동의어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내용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지? 이런 거는. 자, 우리 서술형 가보는데, 저번에 받았던 유인물에 있나? 있습니까? 아마 그 뒤에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봐. 거기 뒤에 있지. 거기 있다, 그지? 저번에 보면은 그 뒤에 있으니까 그걸로 연결시켜서. 에? 자, 하고 있니? 응? 이거 아닌데? 음. 신발.
자, 우선 한 단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지? 저축은 딱 두 개, 뭐하고 뭐? 즉각적 보상하고 미뤄진 보상. 이 두 개만 키워드로 잡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즉각적인은 있는데 미루다란 말이 없다. 그래서 A 자리에 더 큰 미래 보상을 위해서는 미룬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당장의 즐거움을 미룬다.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는 단어가 delay라는 동사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본문에는 delayed였는데 이렇게 동사로 바꿔서 써주면 비록 사람들은 동사부터 나올 자리잖아. delay 하지만 무엇을? 즉각적인 만족을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immediate gratification도 만족이란 뜻이다. 자, 무엇을 위해서? 더 큰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나중에 써야지 저축한다가 이제 미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종종 실패한답니다. 그것을 따르는데 실패한다. 그리고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when을 써서 뒤에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when 다음에는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라고 쓸 게 없어. 찾아보면은. 그럼 분사를 쓰라는 얘기다. 그래서 when이든 while이든 이런 접속사 다음에 ing를 쓰거나 pp를 쓰거나 이렇게 분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분사로 쓰려면 결국 동사가 필요하니까 여기 face with 직면하다 라고 나와 있죠. 직면하게 되다. 그리고 네?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 직면할 때, 그리고 유혹이란 말이 있으니까 유혹과 직면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걸 실패한다. 뭐 이렇게 가져란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face with를 쓰는데 pp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be faced with 해야지 직면하게 되다 이런 뜻이니까 faced with pp로 바꾸고 여기에 temptations.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어가 만약에 두 칸에 나눠서 넣어야 된다면은 내용상 어떤 단어부터 넣어야 될까? 이렇게 적절히 배열을 해주면 되거든. 그럼 아직 안 써진 게 있지? 플랜도 있고 to라는 단어도 남아있다. 이건 나중에 쓰면 되잖아. 플랜은 계획하다. 뭘 계획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미뤄야지라고 계획한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돼. 플랜 2라고 추가해주면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즉각적인 즐거움을 미래 보상을 위해서 미뤄야지 라고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유혹에 마주치게 되면은 그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미리 써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것만 기억한다. 동사로 미루다 할 때 어떤 단어 쓴다? 딜레이. 딜레이 동사로 쓰면 돼. 뭐뭐와 직면하다. be faced with. 알겠니? 이 표현은 꼭 알아두고. be faced with. 직면하게 되다라는 뜻이었어. 자, 31번. 자,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interruption이란 단어가 방해였었지. 자, 오른쪽 치워보자. 갑작스런 삐리리로 인한, 방해로 인한 무슨 결과였었어?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지? 부정적 결과다 이렇게 해주면 돼. 갑작스러운 방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으면 안 좋다. 그냥 그 얘기하고 끝나는 거지.
자, 코스트가, 맞아, 돈, 비용도 되지만 뭐도 된다. 대가라고도 해석이 됐습니다. 대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 그래서 interruptions, 방해의 대가가 잘 documented, 기록이 되어져 있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로 이제 마틴 루터 이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이 이런 단어 몰라도 돼. 그냥 뭐 슬퍼했다 이런 얘기야. 그것들을 슬퍼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뭐지? 그냥 이 대가입니다. 방해로 인한 대가들을 슬퍼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뭐 했을 때 묘사를 하는데 그 사랑스러운 포엠, 시가. 근데 아이고 미안. 그냥 어떤 시냐면은 handwritten, 쓰여지지 못했던 시입니다. 뭐 때문에? 누군가가 방문을 노크했기 때문에. 이게 방해잖아, 그치? 그래서 방해를 받아서 쓰여지지 못한 그 시, 이것을 묘사할 때 되게 슬퍼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명확진 않지만 지가 겪은 일일 거야. 이 사람이 시를 쓰다가 누가 방해했어. 못 썼어. 슬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유명한 literary example, 이 단어 무슨 예시였지? 아, 좋아요. 문학적인 글과 관련된 모든 단어에 이렇게 리터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letter가 변한 거야. letter는 편지도 되지만 우리 글자라는 뜻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면 다 글과 관련된 단어가 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문학적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유명한 문학적 예시가 발생을 했는데 1797년에 발생했대. 자, 이때 웬도 봐보자. 지금 연도가 나오고 웬이 나왔어. 그럼 이때 웬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시간 다음에 웬이니까 관계사가 되는 거지. 꾸며줍니다. 시간 다음에 웬을 써서 이러한 1797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인 거지. 우리가 뭐 관계부사다 이렇게 불러주는 그 역할이에요. 자, 어떤 해였냐면은 머시기 사무엘 이 사람이 쓰기 시작했어. 자신의 시 쿠블라 머시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로부터? 꿈으로부터. 어떤 꿈? 그가 가졌던, 꾸었던 꿈으로부터 시를 썼어. 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was visited, 방문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unexpected한 손님으로부터 방문을 받았던 1797년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아미나? 보고 있어? 자, 지금 두 개야, 동사가. 이 사람이 쓰기 시작했지? 하지만 방문은 받은 입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능동이고, 여기는 수동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요런 자리를 그냥 visited 이렇게 써놓고, 만약 틀리냐? 물어보면 시험 문제가 된다. 알겠지? 자, 이 사람에게, 우연히도, coincidence는 그냥 우연. 다 뭐 무시해도 돼. 제일 중요한 건 요런 단어만. 방문객인데, untimely. 어떤 방문객? 시간이 맞지 않은 거지. 그래서 불청객이라고 나와 있었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제때 오지 않은. 이렇게, 제 시간에 오지 않은 이 방문객이 왔다. 특히나 bad time, 나쁜 시간에 온 거다. 왜? 하필 시를 쓰고 있을 때 와서 시가 완성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까먹게 되었다. 그의 inspiration, 영감. 꿈에서 받았던 영감을 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left, 남겨두다 했었지. 무엇을? 그 작품을 어떤 상태로? 끝내지 못한 상태로 두었다.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자리는
목적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얘 기준이 돼야 돼. 작품 입장에서 끝내는 입장이 아니라 끝내지는 입장인 거지. 그래서 unfinished라는 PP 형태를 써야 된다. 어법 나오면 이런 건 무조건 나옵니다. unfinished. 그지 명사야? 정리하고 있니? 멍 때리지 마. 뭐? 굳이 지금? 빨리? 빨리 갔다 와. 자, while 뭐뭐한 반면. 자, 이것도 상당히 문장이 길지. 자, 우선 구조부터 잡자. 대여하는 얘가 동사잖아. 그지? 뒤에 얘가 주어겠네. 그리고 대시니까 꾸며줍니다. 한번 끊어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브헤드, 띵띵띵. 여기까지 묶어주고. 여기도 한번 묶어줄게. 또 묶어주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while 주어 동사 문장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문장 나오는 거지.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묶어줍니다. 이렇게. 또 문장 끝났어.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쉼표, ing. 분사구문을 뒤에다가 붙여준 거지. 문장이 끝나고 나서. 근데 ing가 하나가 아니라 and가 있으니까 여기 또 나왔다. 두 번째까지. 그래서 A 하면서 그리고 B 하면서 이렇게 모양도 맞춰줘야 되겠다. 당연히 시험 나오면 이렇게 두 번째 모양 물어볼 겁니다. 얘랑 병렬이구나 짝이구나 둘 다 분사구문 자리구나. 짝인 건 어떻게 알아요? 해석이라 그래서 해석. 속도를 늦추다 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다. 둘 다 결과로서 부정적인 일들이거든. 해석으로 맞춰줘야 돼. 자, 가봅시다. 있어. 많은 기록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디스럽션의 경우가 많더라.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했니? 인터럽션이라고 했고 디스럽션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갑작스러운 방해의 경우가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떤 방해냐면은 관계사 그냥 가졌다. 눈에 띄는 결과를 가졌던 consequence 결과. significant 사인에서 나왔다 그랬지? 눈에 띄는 상당한 이런 얘기였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방해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어디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professionals, 전문가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들, 전문가들에게서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통제실에 있는 사람, 주식 거래자, 파일럿 같은 사람들이 되겠지.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방해받아서 큰일이 난 경우가 있구나. 이게 많이 있는 반면에, 자, 그것들은 여기서 돼 있는 이 갑작스러운 방해라고 봐주면 되겠죠. 이런 갑작스러운 disruptions들은 또한 영향을 준다. 우리 대부분에게도 영향을 주고 어디에서? 일상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알겠지? 이런 방해가 전문가들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일상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마무리. 뭐 하면서? A 하면서 그리고 B 하면서야. 우리의 일의 생산성을 늦추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잖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은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일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 올라가고 다 방해로 받는 부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자, 또 소수령 가보자.
31번. 자, 여기는 제목을 만드는 거잖아. 문장 아니야? 문장 아니어도 돼. 알았지? 못하겠으면 이거라도 적어. 자, 이거 하나만큼은 좀 무조건 알아두자. 앞으로 진짜 많이 볼 거야. 진짜. Influence, Impact, Effect of A on B. 지역하면 A의 효과지? A의 영향이지? 어디에? B에. 그래서 A가 B에 미치는 영향, 효과. 오케이? 중요한 건 뭐다? on이랑 같이 쓴다는 얘기야. 얘들은 똑같아. 대가, 뭐가 뭐에 미치는 갑작스런 방해가 우리에게 미치는 대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 엄청나게 이게 많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가보자. 뭘로 시작해? 더 toll로 시작합니다. 자, 오브 다음에 뭐 쓴다? unexpected disruption. 갑작스러운 방해의 대가. 그리고 on을 써서 어디에 미치는 on lives, our live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적었니? 지웁니다. 자, 하나만 만들어 보고 가자. 기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거 하나만 만들어 보자. 뭘로 시작해? 더 인플루언스, 임팩트, 이펙트. 다 되죠? 그 다음에 기름. 오브 오일. 환경에. on 써야지. on environment. 알겠지? 그래서 impact of A on B.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고. 넘깁시다. 자, 32번. 첫 문장만 보면 또 다 기억이 나야 돼.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러고 밑줄 쳐진 데 볼까요? Reshaping of the brain. 뇌의 뭐였어? 그렇지. 재구성이었잖아. 그치? 뭐 때문에 뇌가 재구성됐는데? 하나만 떠올리면 되는데. 하나만. 주요 뭐였어? 뭐 때문에 뇌가 바뀐다? 자, 집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집중 혹은 관심, 주목 뭐든지 돼. 어텐션이었잖아. 내가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주목. 이것이 뇌의 땡땡이 미치는 뭐에? 구조. 뇌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목과 관심이 뇌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 글의 포인트였어요. 자, 있더라, there is.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demonstrating 하는, 보여주는 어떤 사실을 focused attention 나왔다. 자, 관심이라고 해도 되고, 주목이라고 해도 되고, 앞에 이제, 집중이란 말도 나왔으니까 비슷한 의미가 되겠지? 이렇게 집중된 주목이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뇌의 리쉐이핑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구성. 쉐입이 형태 모양이니까 모양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재구성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거 다 안 중요해. 다 버려도 되고 항상 that 이하의 내용만. 주목을 하면은 뇌가 바뀌는 거구나.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만 쭉쭉쭉 나온다. 자, 어떤 동물들에게서 rewarded for, 자, 이건 보상인데 PP잖아. PP. 그래서 보상받는 동물들입니다. animals rewarded, 보상받아. 뭐 때문에 보상을 받냐면 소리를 noticing, 인지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귀가 좋다는 얘기지. 청력이 좋다는 얘기지. 이걸로 먹고 산다는 얘기야.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소리 잘 들어서 먹고 사는 이런 동물들은 이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사냥을 하기 위해서나 사냥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나 어쨌든 이런 애들에게서는 우리는 발견한다. 훨씬 더 큰 auditory centers를 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걔들 뇌에 이게 중요해. 어디터리가 뭔데? 그렇지, 오디오 생각하면 되죠? 청각의 중추신경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뇌에서 청각과 관련된 부분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 왜? 소리에 자꾸 집중했을 거 아니야 얘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커졌다, 발달됐다 이런 얘기네. 똑같은 예시 나옵니다. 이번엔 동물들인데 여기도 알겠다 이제. 보상 받는 동물들 뭐 때문에? eyesight, 날카로운 시력 때문에 보상받는, 즉 눈이 좋아서 먹고 사는 동물들이 되겠다. 이런 동물들에게서는요 visual areas, 이렇게 시각의 그러한 뇌의 영역이 더 크더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많이 사용하는 부분, 많이 집중하는 부분, 거기 관련된 뇌의 영역이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구조가 변한다. 자, 이제는 동물 예시 말고 이제 사람 예시들도 들어준다. 뇌에 스캔을 해봤어.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이게 제공하는데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합니다. 보여주면서 분사구문이고, dramatic growth, 극적인 성장과 expansion을 보여주면서. 이건 쉽잖아. expansion도 이렇게 and가 있어. 이것도 옛날에 팁으로 줬는데 이 단어 두 개는 같은 뜻이겠어, 다른 뜻이겠어? and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같은 뜻이다. 그래서 너희가 독해할 때 이 단어 몰라, 상관없다 그랬어. 하나만 알면 같은 뜻입니다. 그럼 얘도 성장과 같은 의미겠지. 확장, 팽창이란 뜻이었지.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의 뇌를 스캔해 봤더니 뭘 보여주더라? 극적인 성장과 확장, 팽창을 보여준다. 자, 어디에서? 영역이고 지역인데 콜텍스, 우리가 뭐라고? 그냥 뇌라고 하자. 뇌의 일부분을 나타낸 말이라 그랬었어. 그리고 that, 관계사, represent the left hand, 왼손을 represent 하는, 대표하는. 약간 의역하면은 담당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제가 이 부분을, 이 영역을 대표해요. 제가 이 영역을 담당해요. 같은 말이 되겠지? 그래서 왼손을 담당하고 있는 뇌에 있는 그 영역들이, 부분들에서의 확장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왼손을 말해. 왼손이 finger, 손가락으로 튕겨야 돼. 그 바이올린의 그 줄을 정확하게 튕겨야 한다. 종종 매우 빠른 속도로. 좀 말 되게 지저분하게 좀 뒤에 길게 해놨어, 그지? 핵심,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디가 확장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다?
왼손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팽창이 돼 있더라. 왜? 그 왼손을 가지고 엄청 집중해서 빠르게 줄을 튕겨야 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다른 연구도 또 예시 나와. 뭘 보여주냐면 히포캠퍼스도 그냥 뇌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자, 어떤 뇌냐면은 vital for spatial memory. 아주 중대한 vital. 연락 중요한 거야. 그리고 spatial은 스페이스가 변한 거라 그랬죠. 공간의. 그래서 공간의 기억, 길 찾는 거 이런 거 그지? 이런 걸 위해서 아주 중요한 뇌의 영역이 is enlarged. 또 커졌대. 수동태로 썼다. 또 커지고 확장이 되어져 있다. 택시 운전사들에게서. 그치? 이 사람들은 계속 길에다가 집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뇌가 커졌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시 쫙 끝나고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반복해주고 끝나지? 자,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요점은 바로 이거야. Physical architecture. 물리적인 혹은 신체적인 구조. 피지컬은 신체적인도 되고 물리적인도 되지. 원래 얘는 건설이란 뜻인데 그래서 구조로 쓰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structure의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막 뇌의 정신적인 이런 거 아니야. 실제 신체적인 구조가, 물리적 구조가, 진짜 크기가, 그지? 뇌의 물리적 구조가 변하더라. 뇌가 진짜 바뀐다. 크기가 바뀌고 모양이 바뀌는 거야. 뭐에 따라서 어디에 우리가 direct attention 하는지, 그리고 what we practice doing. 의주동. direct는 향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주의, 관심, 집중을 어디에 향하게 하는지, 어디에다가 내가 집중하느냐, 주의를 하느냐 이거죠. 집중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practice doing 하는 걸 연습하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뇌의 실제 구조가 바뀌게 된다.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거 정리했니? 다 됐으면은 바로 또 서술형 가보고. 우리 딱 4개 한다고 하고 쉰다고 했으니까 이 다음 것까지만 하고서 쉴 거야. 자, 이거부터 무조건 무슨 단어?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뭐였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 어텐션. 그렇죠, 어텐션. 이 지문을 보는 순간 너희는 이것만 떠올리라고. 어텐션만 떠올릴 수 있으면.
자, 여기는 동사가 나와 있어. 주어 부분을 만들라는 얘기고, 관계사가 있으니까, 아니, 이 구조겠지? 명사 하나 쓰고, 관계사 쓰고, 문장 붙여서 완성해라. 그지? 이 구조밖에 없잖아. 자, 그럼 뭐가? 이것도 힌트야. 동사가 R잖아. 그럼 주어는 단수란 얘기야, 복수란 얘기야? 복수란 얘기지. 복수명사 찾아봐. 얘밖에 없는데요? 얘가 맨 처음에 나오면 되겠네. heart. 그 다음에 of the brain. 우선 내용상. 뇌의 일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뇌의 어떤 부분들이.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 여기서 이제 관계사 쓰면 돼요. to which 쓰고, 우리가 pay attention to. 우선 attention은 pay랑 짝꿍이야, 항상. 어디에 주목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그래서 그 pay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we pay attention. 이렇게 하면 돼. 끝났지? 간단하다. 자, 여기에 왜 to가 있는지 알겠지? 원래 pay attention to. 여기 있던 to가 앞으로 옮겨간 거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그런 뇌의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얘기죠. 됐죠? 세빈아, 주목하다 할 때 어떤 동사 쓴다고? 무슨 attention? pay attention. pay attention. 오케이. 자, 33번. 요거 하고서 우리 쉴 거예요. 자,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이 발브 진화를 하게 됐나? 그래서 마음이 진화했다는 얘기 뭐였어? 그냥 지능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지. 사고력이 발달한 겁니다. 뭐 때문이었어? 다른 부족과 잘 지내서? 아니지. 서로 싸워서. 그렇지. 갈등. 자, 오른쪽 채울게. 부족 간 땡땡과 땡땡이. 부족 간의 갈등과 경쟁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만 써도 돼. 부족 간에 서로 경쟁하고 갈등이 있었어. 이런 경쟁과 갈등이 인간 뭐에 미친 영향? 그렇지. 뭐 여기 나왔었던 인지 발달이라고 해도 되고 뇌의 발달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뇌의 진화에 미친 영향 혹은 뭐 사고력 진화에 미친 영향 뭐가 됐든 큰 상관없다. 더 똑똑해졌다는 얘기야. 알겠지? 싸우면서 똑똑해졌구나. 단순화시키면 이거지. 싸우면서 똑똑해졌다. 자, 이런 진화의 한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피티션이 경쟁이었고, 컴피트의 명사. conflict가 갈등이었었지. 그럼 누구랑? 다른 인간의 부족들과. 뻔해. 이것도 만약 내용 문제 나왔을 때, 인간의, 자연과의 경쟁이 하면은 안 돼. 다른 동물과의 갈등 아니야. 같은 인간들끼리의 지금 싸움입니다. 이런 것이 일으켰다, 야기했다. 우리의 뇌가 진화하도록 목적격 보으니까 투네. 진화하게 만들어 주었다. The way they did. 짧은데 임팩트 있네요. 방식은 방식인데 그것들이 그랬던 방식으로. 여기다 별표까지 쳐. 그러니까 대동사는 어법이 만약 이게 나온다면 거의 100%라고 보면 돼. 100%. 지금 they는 뭘 나타내는 거야? 뇌겠지, 그지? 뇌가 뭐한 방식으로 진화했던 방식으로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뇌가 지금 현재 진화했던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게 갈등이 만들어 준 거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때 did는 원래는 이 발브를 써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를 대신한 대동사. 이렇게 did를 썼고 여기다 뭘 써놓으면은 비동사 뭐를 써놓으면은 시험 문제가 된다 그랬어. 대동사는 비동사 계열을 쓸 거냐
일반 동사를 do나 does, did로 쓸 거냐? 이 두 개가 이제 항상 비교가 되는 거야. 일반 동사니까 did다. 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쫙 보여줍니다. 이거 이렇게 결론 내려주고 과정 보여줘. 한 인간의 부족이 있어. 근데 뭐 할 수 있는? 이 단어도 한 2번인가 3번 나오지. 그냥 생각하다에 아웃이 붙었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더 뛰어나게, 이런 뜻이었잖아. 더 뛰어난 생각을 하다. 뒤에 막 누구보다 이런 말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냥 outthink A 하면은 A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적들이 되는 거지. 천적. 상대 부족입니다. 적 부족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한 한 인간의 부족은, 그게 심지어 아주 약간이더라도, 무시해도 돼. 약간이더라도 뛰어나게 생각한 부족은 possessed, 소유했었다. 또 나왔지? 아주 중요한 이점을 가졌다, 이거예요. 여기도 쉼표가 이렇게 2개 있잖아, 그지? 2개 있고 주어 다음에 관계사, 동사 자리다. 동사 자리. 뜻은 소유하다. 원시인 중에 어떤 원시인이 유리했다고? outthink. 알겠지? 이 단어만 기억한다. outthink. 더 뛰어나게 생각했던 부족이 유리했었다. 자, 그러면 outthink 한 게 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outthink야. 능력이다. 당신의 부족의 능력이고, 우리 ability 다음에 to 나오잖아. 이렇게 연결. 이거 할 수 있는 ability to. 여기까지 묶어버릴게.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상도 하고 imagine, 예측도 해. 자, 뭐를 예측하는데? Where and when a hostile enemy tribe might strike. 이렇게 묶어주면 주동인 거지. 여기서도 의주동. 어디서, 언제, 적대적인, 나랑 막 싸우려고 하는, 그지? 싸우려고 하는 적 부족이 공격을 할지. 스트라이크가 치다, 공격하다의 느낌입니다. 저 새끼들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까? 이것을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었던 능력. 이게 지금 아웃띵크 하는 거지. 상대를 이렇게 앞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plan accordingly도 심표 묶어주면 돼. 그에 맞춰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예측했지? 예측했으니까 야, 그럼 이렇게 하자. 계획도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다. 이게 동사. 능력이 준다. 우리 부족에게 상당한 밀리터리 어드밴티지, 이번에는 군사적 이점을 준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치? 아, 이게 아웃띵크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자, 여기도 빨간색 들어갈게요. 여기도 and 뒤니까 병렬이잖아. B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럼 A는 어디 있는데요? 얘인 거야. 여기가 A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 여기가 to니까 여기도 to가 있어야 돼. 하지만 and 다음에 to는 생략해도 돼서 그냥 플랜이다. 인간의 그래서 마인드가 사고력 이렇게 아웃띵크 할 수 있는 사고력이 뭐가 되었다? 무기가 되었답니다. Struggle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싸움과 투쟁에서 무기가 되었다. 아,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뭐가 중요했다? 지능이 중요했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이 무기는, 다시 말하면 이 무기야 그냥 동격이거든.
끊어서 이 무기는 다시 설명하면 far more decisive than any before it. 뭐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도 좀 더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즉 생존에 있어서 가장 decisive,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마음이었다, 사고력이었다 이 얘기. 그러니까 뭐 내용은 다 지금까지 똑같았어. 다 똑같았어. 자, 둘이 싸운다. 누가 이긴다? 똑똑한 놈. 알았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똑똑한 놈이 그냥 이긴다는 얘기야. 힘센 놈? 아니야. 좋은 무기 막 가지고 있는 애? 아니야. 무조건 똑똑한 애가 이겼다 이거야. 알았지? 똑똑한 애가 이겼다. 그리고 이러한 멘탈 어드밴티지, 정신적인 우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똑똑한 걸 그냥 정신적인 우위다, 이점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단어 하나, 엣지라는 단어, 요것도 원래 가장자리 모설인데 이점, 우위로 쓰일 수 있다 그랬어. 멘탈 엣지 자주 쓰입니다. 세빈아,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 시험 며칠 남았어? 힘들어? 5일 남았는데? 그거 못 참아? 돈 차려? 응?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이점, 우위, 더 똑똑하다라는 것이 어플라이드 되었다. 계속 적용이 되고 응용되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계속 쉽게 말하면 사용이 됐다는 얘기야. 계속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자, 뭐 이내에서, 뭐 안에서, 뭐 이내에서 이런 얘기잖아. 각각의 세대, 그리고 succeed가 성공의 뜻도 있지만은 이후의 라는 뜻이 있었지. 그래서 각각의 그 이후의 세대, 즉 자손들이 되겠지? 후손들, 이후의 세대 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똑똑함이 응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다는. 그래서 부족인데 어떤 부족? 한번 또 나오잖아. outthink 할 수 있었던 부족. opponent, 상대였죠. 상대.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족이 be likely to, 뭔말 가능성이 컸다. 성공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긴 성공이야. 뭐에서? 전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컸고, 그리고 pass on 했을 것이다. 전달했을 것이다. 그냥 패스하다. 전달하다. 그 유전자를 전달을 했을 거라고. 유전자. 어떤 유전자? 어떤 유전자? 똑똑함의 유전자겠지. 그래서 responsible for this mental advantage. 한 번 더. 정신적 우위를 responsible, 담당하는, 책임지는. 즉 똑똑함의 유전자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똑똑함의 유전자를 전달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offspring, 자손에게. 후손에게. descendant, 똑같은 말이다. 자손, 후손. offspring, descendant, 후손들에게 넘겼다. 그래서 막 싸웠어.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더 똑똑하네. 지능이 높은 애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유전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지능 높은 유전자.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멍청한 애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싸움에서 졌겠지? 졌겠지? 자식을 낳겠어, 안 낳겠어? 못 낳겠지? 후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멍청한 애들은 다 죽은 거야. 다 뒤진 거야. 알겠지? 똑똑한 애들만 지금 살아서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했다가 되는 거죠. 그 결과 너와 나 여기 지금 현대 우리들은 여기 나왔네. 디센던트 승리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뭐로 함축 의미 같은 걸로 내기도 좋다 그랬어. 어디에 밑줄 치든 뭐 상관없다. 이 부분의 함축 의미를 찾아봐라. 이렇게. 함의는 다시 말하면 뭐다? 뭐다? 그냥 주제라 그랬어, 그지? 뭐 특별한 내용을 다시 막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글의 주제를 다시 쓰면 되는 거지. 좀 따져볼까? 여기서 승리자라는 얘기는 결국 뭐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었잖아, 그지? 지능이 높은 사람이야. 지능이 높은 선조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에요. 똑똑해서 경쟁에서 이겼던 사람, 이겼던 부족. 우리가 후손이란 얘기는 얘들이 우리에게 뭐 했다? 그러한 유전자를 전달해 주었다. 그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지능이 높은 선조가 우리에게 유전자를 그 승리의 멘탈 어드밴티지를 전달해 준 거야. 주제잖아, 그지? 똑같이 쓰면 돼. 자, 서술형 가봅시다. 이제는 오늘 받은 거에 있을 거다. 33번은. 단어부터 가볼까? 맨 처음에 뭐에서 시작한다? 갈등. 있지? 갈등은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왜 이겼어? 더 똑똑한 거. 그게 없잖아. 그지? 어떤 단어 가지고 오면 돼? 더 똑똑하다. 자, 정답 확인할 건데, 이것도 좀 어려운 이유가, 우선 어쨌든 문장은 끝났네. 쉼표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문장 끝나고 나서는 위치 쓰거나 ing 쓰거나. 알겠지? 이 패턴을 거의 안 벗어나. 알겠지? 99%입니다. 위치 없으니까 동사 쓰면 돼. 그러면, 자, 얘를 쓰는데,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페이버링. 페이버가 동사로 뭐가 될까? 페이버. 페이버. 뭔가 막, 어쨌든 막 좋은 느낌 나잖아. 그지? 이게 막 호의라는 뜻도 있고, 선호라는 뜻도 있고, 자, 동사로는 누구누구에게 유리하다라는 뜻. 혹은 뭔가를 선호하다.
그래서 favor you 하면은 야 그건 너에게 유리해. 혹은 너를 선호해 이런 느낌. 그래서 부족 간의 intertribal 부족 간의 갈등으로 형성된 인간의 이런 지성은 진화했습니다. 강력한 생존의 무기로 진화했다. 생존의 무기로 진화했다. 누구에게 유리하면서 더 생각을 잘했던 부족에게 유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favoring 쓰고 those who 나오면 무조건 묶어서 뭐뭐하는 people을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those who could 그리고 outthink 가져와 붙여주면 되죠. 바로 뒤에 목적어 their rivals. 그래서 자신들의 라이벌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유리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하자. 자, 이제 우리가 지문이 8개가 남았거든. 플러스 5 얘는 어차피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가는 거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내가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서 너희한테 영상으로 보낼 거야.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건 너희가 집에서 보고 처리를 합니다. 알겠지? 자, 8개 중에서 이제 오늘 3개 하고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에 5개 하고 남은 시간이 있겠지? 요 시간대 질문 받고 아직 문제 안 된 사람들 풀고 그 다음에 우리 복습 테스트 보는 거 있죠? 안 된 사람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하는데 너희가 월요일 날이 첫날이 영어 시험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직전을 하게 되는데 시간은 우선은 이때 그 다음날 1, 2학년이 같이 다 봐. 1학년도 뭐 너희도 봐서 우선 공식적인 시간은 선생님이 3시로 잡을 거야. 3시. 자, 이날 오면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복습 테스트 다 본 사람은 되는데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잖아. 이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시험이 다 끝난 사람들은 이날 좀 일찍 갈 수 있을 거고 안 된 사람은 더 일찍 와서 시험을 보든. 알겠지? 11시부터 나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줬던 책, 특히 요 책 있지? 시책까지는 다 완료가 돼야 된다. 시책은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이날 오면은 간단한 테스트, 그냥 종이 교과서는 한 장. 한 장? 아니면 뭐 한 2장 될 거야. 그리고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합쳐서 우리 학교 시험지처럼 만들어서 미리 보기 시험지 주고요. 마지막 뒤책을 주는데 뒤책은 이제 문제만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유형별로 있다. 이건 너희들이 선별해서 풀면 돼. 알겠지?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못 풀면은 골라서 한번 시험 보고 이제 저번에 했으니까 자기 좀 약한 유형들 같은 건 있을 거야. 나 이런 거 어렵더라. 그런 거 선별을 해서 이날 오면은 선생님하고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딱 그날 할 것이 정해지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걸 다 완료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시에 오게 되면은, 요때는 뭐를 잠깐 할 거냐면은, 이제, 문제. 유형별 팁을 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하게 될 겁니다. 한 30분에서 한 3, 40분이면 끝날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어.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을 했을 때 몇 시에 올지도 그때 나랑 다 얘기를 할 거야. 테스트를 다 완료돼서 3시에 와도 되는지, 테스트가 안 끝나서 미리 와서 테스트까지 봐야 되는지. 알겠지? 그렇게 결정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보자. 34번. 요거 브레인 라이팅에 관한 글이었었어. 기억나? 브레인 라이팅은 뭐가 제일 핵심이었지? 가훈이 뭐라고? 못 들었어. 자신있게 해도 돼. 같이 한다, 혼자 한다. 같이 한다, 혼자 한다. 혼자. 알겠지? 브레인 라이팅의 핵심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혼자.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도 혼자. 알겠지? 그때 얘기했었잖아. 니들이 막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야, 아이디어 하나씩 다 적어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각각 적게 해서 각각 평가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검토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브레인 스토밍의 핵심이었어. 아니, 브레인 라이팅의. 자, 빈칸 채울게. 땡땡적인 아이디어의 생성과 판단.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요거 떠올려야 된다, 개별적인. 이걸 통해서 뭐를 성취한다? 집단지성. 집단지성. 집단지성은 뭐야? 혼자가 아니라, 그치. 여럿이 모였을 때 더 좋은 생각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즉, 출발은 개별적이지만 결국 목적은, 그래서 집단지성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알겠죠? 하나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 열이 낫다. 이거예요. 자, 팀에 있어서 숨겨진 잠재력을 찾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이거 대신에 우리는 그냥 better of ing 이는 그냥 모양 외워둡니다. better of ing of가 전치사인가? ing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이거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였어. shift는 이동을 하고 변화하는 거니까 뭘로 이동하는 게 과정이고 분리우는 브레인 라이팅이라 불리는 과정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더 좋다 이거지. 이게 더 좋다. 자, 이제 그 단계가 나와. 이니셜이니까 첫 단계지. 첫 번째 단계는 솔로다. 그냥 이게 혼자 하는 이런 뜻이야. 혼자 하는 솔로. 혼자서 한다. 혼자서. 당신이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ask 다음에 to 있으니까 요청이지. 요청함으로써 만들어내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separately.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혼자서, 따로따로. 요거 꼭 기억해 두자. respectively. respect는 원래 뭐하다? respect. 뭐, 존중하다, 존경하다잖아.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그냥 따로따로. 각각이야. 알겠지? 각각. 이거 꼭 적어놓고 알아둬야 돼, 이 단어. 용사야 적었니?
자꾸 방해할래? 응? 자,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냥 풀은 모으다였어. 물이 모여있는 곳이 풀장이잖아. 모으다. 얘도. 자, 이런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공유한다. 그 아이디어들을 anonymously. 얘는 익명으로 이런 뜻이야. 익명으로. 지금 누가 누구 건지 모르는 상태로 보는 거야. 누구 아이디어인지 익명으로. 그룹들 사이에서. 순서도 중요하겠지, 순서. 아이디어 만들고 이제 익명으로 같이 다 본다 이거요. 이거지. 다 익명으로 본다. 자, 유지하기 위해 preserve가 보존하다, 유지하다. 판단인데 independent한 판단. 독립적인. 이것도 개별적인이랑 똑같은 얘기지. 각각이란 얘기야.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이런 야, 누가 온도를 왜 28도로 돼 있지? 누구야? 뭐라고? 누가 했다고? 범인 알아? 어? 25까지? 왜 25까지 왜 올렸어? 아, 추워? 야, 지금 밖에 온도가 한 26도인데 28도로 해놓으면 히터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또 각각의 멤버는요 평가를 합니다. evaluate 이 아이디어들을 on their own. 자, 얘도 통째로 묶어서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스스로. 또 각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만들고 보고 평가하는 것까지 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자, 6번에서는 조금 부문적으로 중요한 파트 나왔다. only then까지 묶어서 밑에다 내가 뭐라 쓰겠니? only로 시작하면 부정어? 도치. 제일 중요한 도치. 부정어 도치. 오직 그때. 해석은 안 변한다 그랬어. 오직 그때. 그럼 여기까지가 부정어니까 뒤에 얘가 주어고 동사고 does가 왜 추가됐는지 알겠죠? 의문문 어순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only then, 오직 그때 does the team come. 팀은 come together 한다. 이렇게 묶여서 역시나 모이다.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지만 각각의 평가가 끝났을 때 이때 되는 각각의 평가까지 됐을 때 evaluate까지 했을 때 그때 팀은 이제 모인다. 선택하고 refine은 다시 fine 좋게 만드는 거니까 뭐 정제하다 걸러내다라는 뜻이었어. 걸러내다. 최고의 옵션이고 promising 미래를 약속하는 그래서 유망한 가장 유망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정제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다 모여서 이때부터는 함께 한다는 얘기죠. 이제 투표는 함께 해야 되니까 골라내는 건 함께 해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과정이 끝난 거야. 알겠지? 과정 끝났어. 그럼 이것의 장점이 이제 다시 developing 하고요. by ing. 그리고 assessing도 평가. evaluate, assess 다 평가. 아이디어를 나왔네.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네, 각각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평가를 함으로써 뭐 하기 전에 선택하고 elaborate. 얘도 레이버가 노동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교화하다. 아니면 다듬다. 아까 있던 refine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어. 정교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대문 다 아이디어야. 그 아이디어들을 선택하고 정교화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팀들은요, 서피스하고 어드밴스 할 수가 있다. 같이 동사로. 가능성들을, 이게 표면인데 동사니까 드러내다. reveal, 의 의미지. 일단 아니까 reveal, 겉으로 드러내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발전, 진보시킨다. 가능성을 진보시킬 수 있어. 자, 어떤 가능성이냐면 might not get attention otherwise. 관심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기억나지? 목소리 작으면 의견도 못 내고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걸핏하면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다 드러내서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장점이란 얘기야. otherwise 해서 그렇지 않다면 혹은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얘는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와야 돼.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관심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들, 아이디어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만약에 여기 밑줄 쫙 쳐놓고 얘의 의미, 구체적 의미를 찾으세요. 주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대로 찾으면 된다. 아니면 이걸 찾아 써봐라 하면은 또 그대로 찾아 써주면 돼. 자,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 unless 뜻 기억나? 뜻이 뭐였더라? if의 반대. 만약 뭐뭐 아니라면 이런 뜻이잖아. if not이야. if not.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의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만약 개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아이디어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아이디어 입장에서 만약 발전되고 개별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이 의미가 된다는 얘기지. 참고로 됐습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이러한 브레인 화이팅 과정은 make sure 해줍니다. 보장을 해준다. 에 대하의 사실을 모든 아이디어들이 brought 가져와집니다. 테이블로. 이게 테이블에다 갖다 놓다라는 표현 자체가 제시된다. 제시하다라는 표현이었어. 여기 써 이렇게. 여기서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어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목소리들이 또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으로, 대화 안으로 가져와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목소리, 모든 아이디어가 이렇게 논의되게 하는 거, 브레인 라이팅의 장점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브레인 라이팅은 아주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그룹에 있어서 어떤 그룹들에게 더 효과적이냐면 스트러글 투, 고생하다, 애쓰다. 고생한다는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나 이 수학 문제 풀려고 고생하고 있어. 푸는 거야, 못 푸는 거야? 못 푸는 거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성취할 수 없는 그룹들이야. 성취하는데 고생하는 그룹들이야. 안 되는 그룹이죠. 무엇을? 마지막 키워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이게 집단 지성이었어. 콜렉트가 다 모으다잖아. 아, 다 모여있는 집단의 이런 얘기구나. 집단의 지성.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내려고 10명 모았는데 효과 없어. 집단 지성이 없는 거야. 아, 혼자 안 되니까 15명 모였어. 아이디어 안 나와. 효과 없어. 이런 그룹한테는 딱이다. 알겠지? 딱이다. 가봅시다. 방금 기억나는데 말을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였어?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요거. 개별적인 individual, separately, independently 다 이거. 미안합니다. 다이가 있었네. 에이. 다 줬지? 다 끝났잖아. 이 틀만 맞추면 돼. 자, 그럼 바로 정답 볼게요. 브레인 라이팅은 집단 지성을 강화시킨다. 이넨스 강화시킨다. 강화시킨다. 향상시킨다. 자, 뭐 함으로써? 여기 이제 바이로 시작하면 돼. 그래서 바이 이걸로 시작해요. 왜? encourage 다음에 동사 나머지 쓰는 거니까. encouraging 장려함으로써 누가 뭐 하는 것을? 개인들이. 개인들이 to generate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generate 만들다 생산하다 무엇을? 아이디어들을 다 썼네? 마지막에다 뭐만 쓰면 된다?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이거 쓰면 되잖아. 근데 변형하여 추가하래. 그럼 여기는 li가 와야 되는데 li가 아닌 걸로 나타나 있던 표현 찾아주면 됩니다. li가 아니었던 표현 뭐였지? 각각을 나타내는데 li 안 붙어, 얘는 붙어 있고, 얘네. 인디펜던트가 안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independently 이렇게 가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워도 됩니까? 아, 똑같이 문제는 안 나오겠지. 하지만 뭐만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지,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맨날 활용되는 구문들을 내가 주고 있는 거니까 익숙해지란 얘기입니다. 36번. 요거 디지털 얘기 나온 거다. 디지털. 이것도 기억나? 디지털이 환경에 좋아, 안 좋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았어. 알겠지? 이메일 보내는데도 탄소 배출이 필요하다고. 왜? 화석 연료를 쓰니까. 결국 전기 만들 때 석탄 쓸 거 아니야. 석유 쓸 거 아니야. 자, 오른쪽 빈칸. 기업의 무슨 활동이 디지털. 편지 대신 이메일. 이런 거. 이런 디지털 활동이 뭐에 미치는 무슨 영향? 환경에 미치는 좋아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사업들이 시프트, 그냥 바꾸다 해서 변화, 이동. 몇몇 핵심 활동들을 뭘로? 디지털로 바꿀 때. 디지털로 바꾸면서 such as 예를 들어 뭐 판매, 홍보, 아카이빙, 문서 저장 같은 거 몰라도 돼. 어쨌든 디지털로 바꿀 때 it's assumed that 뭐뭐라고 가정이 됐냐면 이것도 대비야만 impa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미치는 아까 했던 거 똑같잖아. impact of A on B에서 of A만 없는 거야. 환경이 미치는 이런 디지털의 영향이 효과가 less negative 덜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가정이 됩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디지털 환경에 덜 나쁘겠지, 환경에 좋겠지 라는 생각이 초반에 나오는 거지. 하지만 디지털 사업은 활동들은요 여전히 threaten 한다. 뭐하다? 위협하다. threat 자체가 위협이란 명사잖아. 모든 단어에 en 붙이면은 그렇게 만들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weaken, strengthen, threaten, enrich. 부자로 만들다, 뭐하다. 자, 환경을 여전히 위협한다. 자, 몇몇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몇몇 경우에는 그런 피해가 디지털 사업 활동의 피해가 훨씬 더 hazardous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은 그냥 dangerous야. 위험한. hazard가 위험이고요. thus 하면 형용사 위험한이 됩니다. hazardous. 혹시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 없어? 없어? 있으면 넘어가요. 골프에 나오는 용어거든, 해저드. 자, 이제 과거로 갑니다. 몇십 년 전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야. 예시 들어주는 거죠. 몇십 년 전에 사무실들은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었다. 그렇지. 가지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얘는 그냥 모양 물어본다 그랬어. 비동사 없어. 있으면 안 돼. 없어. 그냥 used to 동사원형. 이것만 외워. used to 동사원형. 훨씬 더 많은 종이의 낭비를 가지곤 했었다. 쓰레기를 가졌다는 얘기죠. 왜냐면 모든 문서가 종이 기반이었으니까. 옛날에 종이 쓰레기 많았어. 종이를 많이 썼어. 자, 그러다가 이 직장이 변했을 때 from A to B from A to B A에서 B로. 그래서 종이에서
디지털 문서로 변했을 때. 뭐 뒤에 다 연결된다, 그지? 여기까지인데 사실. 문서, 송장, 이메일. 다 예시니까 무시하고요. 어쨌든 이런 걸로 막 변했을 때, 그것은 promising, 또 나왔네. 유망한 단계였습니다. To save trees. 나무를 구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절차였다는 얘기죠. 아주 긍정적인 절차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디지털이 100%안 좋은 건 아니야, 그지? 나무를 구할 수는 있어. 좋은 점은 있긴 해. 있긴 해. 하지만 the cost of internet, 인터넷과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환경이 미치는 전기와 인터넷의 비용이 이게 neglected 된다. 뭐 되어진다? 무시되고 간과가 되어진다. 야,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하더라, 이 얘기야. 야, 종이 아끼니까 연락 좋네? 이것만 생각하지? 전기비는, 인터넷 비용은 사람들이 무시하더라. 이거 놓어. 또 무슨 룩이었더라? 오버룩. 무시하다, 간과하다. 이 삼총사 정도는 그냥 알아두세요. neglect. 이거 놓어. overlook. 무시하다. 그래서 최근 어떤 보고서가 몰라도 돼. 역시 또 이거 몰라. 주장하던데 무시하세요. 대부분의 자료 센터의 에너지원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 저장, 클라우드 이런 거, 이런 에너지원이 fossil fuel이더라. 무슨 연료? 화석 연료더라. 석탄, 석유, 탄소 배출의 주범이잖아. 그치? 결국 이것도 화석 연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살짝 잡아볼까? 이 문장에서 뭐가 최초로 나왔어? 요 용어가 최초로 나왔지. 이 문장에서 화석연료가 최초로 나왔잖아. 이 이후로 계속 뭐가 나오겠어? 이제 탄소 배출이 나오는 거야. 이 때문에 탄소 배출이 일어나는 거야. 위치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때 더 큰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증가되는 탄소의 에미션,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이 만든다. 우리의 녹색 구름을 그레이하게 만든다. 얘를 이렇게 만든다. 녹색은 이제 환경 흐름이 아니까 우리 이제 환경을 그레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오염시키고, 그지?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버린다. 오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오염의 흥분. 자, 구체적인 예시 또 하나 나오고 끝납니다. 탄소 발자국, 그냥 탄소의 배출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똑같은 표현이다. 탄소 배출. 이메일 한 통의 탄소 배출은 더 적어. 뭐보다? 그냥 우편물보다. 센트 되어지는, PP, 보내지는 우체국을 통해서 경유해서 보내지는 우편물보단 적어. 하지만, 스틸도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메일 한 통입니다. 한 통의 이메일. 이 이메일 한 통이 야기할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4g의 CO2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여전히 CO2를 배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메일 한 통이 as 뭐뭐만큼 50g만큼 많아질 수 있다.
열 몇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 만약에 뭐 한다면 어태치먼트가 크다면 첨부 문서 혹은 첨부 파일이 크면 야, 저렇게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메일도 여전히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다.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자, 바로 정답 확인하고 마무리합시다. 여기는 추가 없죠? 자, 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result in이라는 표현만 잘 써주면 된다. result in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다시 말하면 유발하다, 일으키다. 똑같은 말이지. 유발하다, 일으키다. 여기가 in, 여기가 과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럼 여기는 디지털, 여기는 환경오염 쓰면 돼. 그럼 디지털 쓰면 되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사업이란 말은 없나요? 그냥 쓰면 되죠.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 디지털화가 되는 거야. 디지털화. 이것이 may result in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냐면 generation 생성하다, 만들다잖아. 더 많은 탄소 배출을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generate를 어떻게 써야 돼? 형태 ing, 이게 포인트. 그렇지. 이것도 전치사잖아. 무조건 전치사 뒤에는 동사는 ing. 변화하라 그러면 이런 거야. 다. 그리고 carbon emission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문제 좀 많이 풀어와. 알았지? 금요일날 점검해서 일요일날 몇 시 올지 확인을 할 겁니다. 또 토요일날 나와서 시험도 봐야 될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